안녕하십니까,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호주와 방글라데시입니다. 호주는 방글라데시를 상대로는 상성에서 엄청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남반구 국가라 홈에서는 원정 거리가 매우 까다로운 팀입니다. 게다가 피지컬이 사실상 유럽 선수들과 다를 바 없어 피지컬적인 약점이 뚜렷한 동남아시아 축구를 상대로는 직선적인 공격도 상당히 잘 터지는 편입니다. 방글라데시와 붙었던 두 경기에서 모두 3골 이상의 다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어린 선수들 위주로 엔트리를 구성했는데 아직 20대가 안 된 선수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성장이 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의 유럽 선수들 못지않은 피지컬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애초에 조에서도 약팀으로 평가를 받는 팀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호주의 완승을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일단 직선적인 플레이도 호주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생각하면 잘 통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두 경기에서 호주가 방글라데시를 압도해버린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동 원정에서는 호주가 좀 부진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 경기는 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필리핀과 베트남입니다. 필리핀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대거 수혈하면서 전력을 크게 끌어올린 바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홀트만, 스트라우스 등 혼혈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빠지면서 국내파 위주의 엔트리를 꾸린 상황입니다. 혼혈 선수들로 재미를 보았을 때보다 전력 자체도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베트남은 트루시의 체제에서는 박항서 시절보다 기복이 심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붙은 팀이 대한민국이나 우즈벡 등 강호들과 여러 차례 붙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항서 시절에 발굴한 선수들이 이제는 팀에서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 약체와 붙는 경우에는 중앙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빠른 공격으로 이어가는 무브도 제법 나오는 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팀을 상대하는 상황에서는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필리핀의 현재 엔트리도 혼혈 선수들의 대거 이탈로 인해서 힘이 꽤 빠진 상황으로 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베트남이 승리를 거둘 만한 상황이라고 보이는 매치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한국과 싱가포르입니다. 한국은 감독의 자질이 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내에서 힘을 좀 쓴다고 하는 팀을 분쇄해버리는 등 아시아 2차 예선 레벨에서 빌빌댈 전력은 아닙니다. 그나마 우려가 있다면 포백을 쓰는 팀이 센터백을 3명만 차출했다는 것입니다. 김민재도 혹사 논란이 있는 판이라 얇은 센터 뎁스가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있기는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혼혈, 귀화 선수들을 배치해서 전력을 높인 상황이지만 일단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수비에 전념해야 할 전망입니다. 일본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기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사우디를 상대로 80분까지 잘 버텼지만 결국 후반 막판에 무너지면서 0대3이라는 처참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기력에 대한 기복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이 2차 예선에서 사포트를 잡은 팀에게 밀릴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센터백 뎁스에 대한 우려일 듯한데 공격력으로 하위 전력을 때려잡는 양상은 충분히 보여준 편이라 대한민국의 승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태국과 중국입니다. 태국은 중국을 1차전과 2차전에서 모두 잡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사실상 한국이 티켓 2장 중 1장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태국이 중국만큼은 제칠 수 있다고 보는 듯합니다. 실제로 A매치에서 중국의 발목을 제법 잡아내는 등 자신감의 원천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노쇠화된 중국을 스피드로 잡아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할 것입니다. 중국은 상당히 기복이 심한 타입입니다. 피파 랭킹 상승을 위해서 홈에서 약체들을 여럿 상대했지만 시리아에게 지고 말레이시아를 상대로는 아예 비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 경기는 원정이고 아직도 우레이와 우지 등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이 주축이라 역습이라는 키워드에는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조합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태국이 홈에서는 중국을 이겨도 이상하지는 않겠습니다. 중국이 홈에서도 기복을 심하게 드러내고 있는 양상이고 아직도 스쿼드에는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이 주축인 상태입니다. 태국이 중국과의 매치에서 올인을 선언한 만큼 태국이 무력하게 나오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타지키스탄과 요르단입니다. 타지키스탄은 연령별 대회에서 두각을 보였습니다. 성인팀에서도 2023 아시안컵에 진출 성공을 하는 등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큰 경기에서 필요한 경험이라는 점에서 약점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고, 요르단이 항상 전력에 비해서 성적을 좋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타지키스탄에게 부담일 것입니다. 요르단은 늘 가지고 있는 전력에 비해서 괄목할 성과를 내는 편입니다. 알타말이라는 에이스에게 한 방을 맡기고 원정에서는 대놓고 침대에 축구를 하는 운영을 상상할 수 있을 듯 싶어 보입니다. 사실 현재 감독이 팀을 이끈 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르단이 크게 전술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점이 있다면 큰 대회 경험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느 팀이 2위를 차지해도 이상하지는 않으나 요르단의 경험과 전력에 비해서 성적을 좋게 가져가는 양상을 자주 보인다는 점을 높게 칠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원정에서 요르단은 대놓고 잠가버리는 운영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2.5언더 양상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이란과 홍콩입니다. 일단 홍콩은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도 만났던 상대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란이 중원을 강화하기보다는 4-4-2의 플레이 스타일을 구사했지만 홈과 어웨이에서 모두 2골 이상을 기록하면서 화력을 뽐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애초에 가지고 있는 전력 자체가 특출난 상황이고 아자디 스타디움은 원정팀의 무덤으로 불리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홍콩은 영국계 선수나 귀화 선수들을 수혈해서 전력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 선수들도 현재 중국, 홍콩 자국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라서 이란의 전력과 비교하면 너무 떨어져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미드필더진의 세대 교체가 좀 더딘 상태입니다. 이제는 현대 축구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필더 진의 에너지 레벨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란이 완승을 기록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란이 가지고 있는 전력이 홍콩에 비하면 압도적이고 이미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맞붙었을 때에도 전력의 차이가 현격하게 느껴지는 경기를 치렀던 바 있었습니다. 이란이 홈에서는 좀처럼 쉽게 잡혀버릴 전력도 아닙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이라크와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라크는 은근히 알짜 전력들이 다수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술라카, 라시드 등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도 다수 배치가 되어 있으며 체격적인 부분에서 인도네시아보다 앞선다는 요소가 결정적입니다. 그나마 동남아시아의 원정을 떠나는 상황에서는 좀 부진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번 경기는 홈에서 펼쳐지는 상황이라 객관 적체격적인 장점을 활용해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계 유럽 선수들을 수혈하면서 전력을 강화시킨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중앙 수비 라인의 피지컬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수비진에서 월시, 페타나마가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지만 이 선수들은 양쪽 윙백이나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들입니다. 이라크와의 경합 상황에서는 약점을 보일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라크가 우세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전력과 체격에서 우위를 잡고 있는 상황으로 인도네시아의 전력이 추가된 상황은 맞지만 중앙 수비 라인의 피지컬적인 약세가 보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라크가 동남아시아 원정에서는 부진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기는 홈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